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민족시인 고 김남주 시인의 30주년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추모식은 올해를 끝으로 마무리되지만 그의 육성 시 낭독은 추모객들에게 여전한 울림을 전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방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 실로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 고 김남주 시인의 30주기 추모식. 고인의 살아생전 목소리가 쟁쟁하게 울려 퍼지자 추모객들은 눈을 감거나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고다오 동지여, 피와 땀과 눈물의 양보 없이 자유의 나무는 자라지 않는다 했으니 이 자리에는 유가족과 민주인사, 문인 등 추모객 약 100명이 모였습니다. 전남 해남 출신인 김 시인은 반공법 위반 등 누명을 쓰고 1980년부터 10년 가까이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사와 같은 그의 투쟁 기질은 그곳에서만 300여 편의 시로 분출됐습니다. 1980년 5월 광주 학살 만행을 고발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향한 병문의 시문을 토해내면서 짧지만 살아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울림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조직적인 학살의 밤 12시였던가. 5월 어느 날이었다. 특히 5.18 민주항쟁을 학살로 규정한 그의 시는 5.18이 갖가지 오해와 왜곡으로 뒤덮인 때 세상에 충격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고 김남주 시인은 지금까지도 5.18을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한 시를 쓴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유가족은 그동안 관심과 지지를 보여준 이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하며 공식적인 추모식은 올해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남주 시인도 30년 전에, 40년 전에도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시를 발표하고 시를 쓰고 또 그렇게 외쳐왔듯이 이제는 또 한 세기가 새로운 것을 모색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94년 만 49살에 췌장암으로 별세하고 12년 뒤에야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된 고 김남주 시인. 스스로 전사라고 칭한 김 시인의 삶이 담긴 시는 후대에게 투쟁의 역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총선 경선에서 배제된 김성진 최치현 예비후보가 시스템 공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두 예비후보는 오늘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삭발식을 갖고 가장 약체로 평가받던 후보와 현역 의원의 2인 경선은 사실상 민영배 의원의 단수 공천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민 의원의 간섭이나 로비가 있었다는 소문까지 도는 등 공천 심사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내일 재심의를 열어 이들의 이의 신청을 심의할 예정이며 최종 인용 가부는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 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이 오늘 광주에서 전국 첫 총선 합동 유세를 개최했습니다. 김용재, 강은미, 박명기, 한병옥 등 호남권 지역구 출마자 4명은 거대 양당 동시 심판론을 내걸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4명의 정견 발표도 있었는데 녹색정의당은 비례대표 1, 2번은 전략 공천하고 3, 4번은 전국 경선을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어서 119 구급대가 여러 병원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로 환자들이 소중한 목숨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119 구급대와 의료기관이 실시간으로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구미에서 19개월 아이가 밤새 복통을 일으켰습니다. 5개 병원에서 진료가 어렵다는 말만 듣다 6번째 병원에 가서야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겪은 겁니다. 지난해 3월 대구에서도 10대 소녀가 건물에서 추락해 119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졌습니다. 남는 병상이 없다, 진료할 의료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병원들이 이송을 거절했고 결국 2시간 가까이 시간이 흘러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이 같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단말기에 환자 정보를 입력하면 각 의료기관에 동시에 전송됩니다.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은 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응급 환자 상태를 병원 응급실과 119 상황실이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응급의료 이송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적정 이송병원의 선정도 가능할 수가 있고 사전에 먼저 할 수가 있어서 이송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준이 달랐던 119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분류 체계도 일원화돼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게 좀 숙달이 되고 하면 환자의 정보를 빨리 캐치를 해서 환자를 빠르게 신속하게 볼 수 있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 도입으로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지는 등 응급 의료 서비스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다가오는 이 즈음에 생각나는 별미가 있죠. 바로 새조개입니다. 기후변화로 수확량은 줄고 가격은 올라서 맛보기 힘든 귀한 음식인데 여수의 작은 어촌 마을이 10년 만에 새조개 풍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최황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가망만 뻘밭에서 새조개를 갓 채취한 어선이 작업장에 도착합니다. 성인 여러 명이 그물망을 있는 힘껏 잡아당기자 새조개가 와르르 쏟아집니다. 물로 뻘을 헹구면 어촌계원들은 바쁜 손짓으로 새조개를 골라냅니다. 흉작이 이어지던 바다가 모처럼 풍작을 맞자 새조개를 손질하는 어민들도 분주합니다. 매년 이맘때쯤 여수 어촌마을의 든든한 소득원이 됐던 새조개. 급격한 기후변화로 수확량이 줄고 올해는 여수 어촌마을 중 이곳에서만 새조개가 발견될 정도로 갈수록 귀한 몸이 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있었는데 이제 요 물이 이제 오염됐는가 어쨌는가 안 나와갖고 올해 이제 나온 거야. 55kg 한 바구니에 최고 110만 원. 산지에서 채취한 싱싱한 새조개는 전국으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갑니다. 오늘 하루만 새조개 20톤을 수확했습니다. 모처럼의 풍작에 어촌마을에 활기가 가득합니다. 조개살이 최고예요, 최고. 아주 좋아요. 그동안에 관리해 오면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또 이렇게 양이 많이 나고 또 좋은 단가에 이렇게 또 매매하게 되니까. 지난해 남해안에 내린 많은 비가 올해 풍작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추정이지만 육지에서 다량 흘러들어온 토사가 해저 바닥층을 단단하게 해줘서 새조개 종자가 생존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봄철 별미인 새조개 채취는 2월 한 달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57년 만에 나주시 금성산 정상부가 상시 개방됩니다. 나주시는 오늘 오전 금성산 노적봉에서 산 정상부 개방을 기념하는 등산로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나주 금성산은 지난 1966년부터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보안상 정상부 등반이 불가능했는데 나주시와 공군 제1 미사일 방어여단이 지난해 4월 관련 협약을 맺어 시민들에게 등산로가 개방됐습니다. 한비 3호기가 18개월마다 진행되는 정기 점검인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오늘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지난 1월부터 한비 3호기의 원전 연료를 교체하고 증기 발생기 전열관을 검사하는 등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비 3호기는 출력을 점차 올려 오는 20일 최대 출력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